정말 우연하게 실리콘밸리를 가게 돼요. 실리콘밸리는 이제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제 창업에 관심은 있었어요. 창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창업에. 그러다가 경영학 수업을 하나 들어서 저희 경영학개론. 근데 저희 수업은 뭘 하냐면 교수님이 5분을 줘요. 5분이 아니라 5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줘요. 그리고 과제가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앵벌이 과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왜냐면 그 돈을 벌어온 거 가지고 파티를 하거든요. 그 학기 말에. 그래서 그때 근데 정말 운 좋게 제일 많이 벌었어요. 5일 동안 90만 원 벌었고요. 그때는 지금 소셜커머스랑 비슷한 거였어요. 제가 그걸 들은 게 2008년 2학기인데 물론 소셜커머스 개념을 알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영화표를 4,000원에 수백 장에 사와서 5,000원에 수백 장에 팔았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거의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는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그 영화관만 가요. 제일 근처에 있는 거라서. 거기랑 제휴를 해서 그렇게 팔고 했더니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많은 실수도 하고 교훈도 많이 얻었는데 그래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창업이 관심만 있다가 창업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진짜 해볼까? 라는 생각을. 그러다가 제가 다 해봤는데 못 해본 게 뭐냐면 인턴을 못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뭔가 회사에 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운 좋게 그때 생각이 든 게 벤처는 내가 할 거니까 벤처 반대 사이드인 이제 벤처 캐피탈에 내가 있어 보면 나중에 벤처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교수님이랑 면담을 하다가 교수님한테 벤처 캐피탈 가보고 싶다. 근데 이왕 갈 거면 실리콘밸리 가고 싶다.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교수님이 정말 운이 좋게 그 실리콘밸리에 제가 일했던 회사 보스랑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마침 2주 전쯤에 카이스트에서 인턴 한번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도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애들 찾기도 귀찮았는데 마침 딱 앞에 가서 까먹고 있었는데 심지어 앞에 딱 말하니까 얘 해주면 되겠다 해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았죠. 원래 운으로 먹고 살아요, 인생은. 운이 좋게 갔어요. 실리콘밸리 듣는 거 다 아시죠? 이키 유명한 기업 다 있죠. 웬만한 거.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만 본사가 시애틀에 있고 웬만한 건 다 실리콘밸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일단 다 아시겠지만 벤처 캐피탈은 벤처 회사에 투자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죠, 벤처와. 지금 제가 을인데 그때 갑이었는데. 그래서 있다 보면 맨날 만나는 사람이 벤처 사업가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와서 자기 회사에 대해 발표를 하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게 미팅의 목적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 사업 계획서 이런 거 많이 써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사업 계획서 하는데 문제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뭔가 이제 솔루션을 해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발표를 듣다 보면 항상 이 말이 꼭 나와요. 세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세상을 꼭 바꾸겠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걸 반년간 듣고 있다 보면 진짜 세상이 큰일 날 것 같아요.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은 안 바꾸면 큰일 날 것 같은 세상인 거라는 게 느껴져요. 반년 정도 듣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았구나. 나도 뭔가 세상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는 사람들 나이가 그래도 실리콘밸리 어린 창업가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25, 26 정도 됐어가지고 이제 그 위도 많았고 그래서 나도 저 때 되면 하겠지. 그러다가 바로 옆에 스탠포드가 있어요. 제가 살던데 바로 옆에 스탠포드가 있는데 스탠포드에 이제 이름도 약간 버거운 기업가 정신 학생 모임이랑 그룹이 있어요. 베이시스라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강연을 주최해요. 이런 비슷한 강연을. 근데 이제 거기 강연 오는 거 이제 저같이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스티브 잡스 이렇게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주관했던 공동체업자 둘을 만나는데 한 명은 저보다 한 살 위였고 한 명은 저보다 한 살 아래였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제 얘네가 밥을 먹으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뭘 벤처를 또 세상을 바꾸겠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밥을 먹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또 있구나. 근데 이제 그때 잠깐 생각이 든 게 근데 얘는 나이가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실제로 벤처를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2명 중에 한 명은 창업을 했고 한 명은 벤처 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지금 스탠포드 베이에리아 쪽에 있는데 그래서 들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듣고 나서 점심 먹다가 그 친구들이 딱 마지막 멘트로 근데 이제 넌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전 진짜 생각 없이 밥 먹고 있었는데 진짜 부끄럽게 진짜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점심 먹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녁 메뉴에 대해서. 저는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그런 상황에서 딱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넌 뭘 할 거냐?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얘네 나이랑 나이도 비슷한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 확 그 느낌이 들고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 해야겠다. 그래서 그래, 지금 당장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너무 카테고리가 크잖아요. 조금만 좁혀보자. 뭘로 바꿀 거냐.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IT 벤처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IT 벤처를 해야겠다.
저는 하드웨어에는 크게 관심이 있진 않아요.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물건을 많이 사는 편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뭔가 IT 벤처,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쪽인데 게임은 약간 예외. 왜냐면 이제 게임은 이미 한국 회사 중에 글로벌에 성공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잘해. 넥슨 뭐 이런 데 너무 잘하고 NC소프트도 너무 잘하고. 근데 IT 서비스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에 성공한 게 없죠. 한국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잘 되는 거 되게 많아요. 한국에 처음 나왔던 아이템들이.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글로벌로 나가야겠다. IT 서비스를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아이템은 저희는 마켓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더 주고요. 저희 유저 90% 정도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저희는 지금 뉴욕에 오피스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인 멤버들도 껴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와요. 아이템도 없었고 팀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와가지고 그냥 IT 회사 할 거고 창업 지금 할 거다 해서 그게 2010년 1월이고 이제 창업을 한 시기는 결국 2010년 10월에 해요. 그러니까 정식 법인을 설립하는 건. 그래서 그 사이 동안은 이제 제가 국내 IT 업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네트워크 쌓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팀원 모으고 돈 마더론이라고 하죠. 집에서 빌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 물색하고 원래는 소셜 네트워크 쪽으로 아이템 딴 거 하고 있었어요. 아이템 딴 거 하고 있다가 이제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개발팀들이 학부생 후배들이었는데 이제 8월 학부생 벤처의 단점이 8월 말이랑 2월 말에 급격히 많이 망해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8월 말과 2월 말 개강식이죠. 복학을 고민하는 시기라서 이제 제 리더십 부재로 이제 그 친구도 복학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저 개발은 잘 못하거든요. 경영 친구 한 명 더 둘 남았어요. 만들 사람이 없는 거지. 아이디어는 있는데. 근데 마침 이제 원래 알고 지내던 팀 중에 개발자만 둘 있는데 경영자가 없는 팀. 이 팀은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둘이 신세한탄하다가 둘 다 망하겠다. 근데 뭔가 합쳐지면 한 팀이 되겠다. 라고 해서 합쳐진 게 지금의 모글루고요. 아이템은 제가 하던 아이템은 소셜 네트워크는 이제 돈 버는데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하자 하고 이제 그쪽 분들 하던 아이템이 지금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근데 원래 저도 책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에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짧은 저의 스토리고 그래서 저의 이제 꿈이 그렇게 이제 IT 서비스를 해서 글로벌리 이제 성공하는 글로벌 시장의 선두가 되는 기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 꿈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 두 번째는 약간 애플이나 페이스북처럼 약간 주류가 되는 회사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완전 메인. 물론 지금 회사도 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 메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성공하고 은퇴할 때쯤 되면 하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창업을 결심했을 때 창업을 바로 했는데 그게 이제 집이 부자여서도 아니고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부양가족이 많아서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로 그런 환경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정말 뭐 중요한 뭔가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돕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돕고 싶냐면 저는 이제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기회는 동등하게 가져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회는 그러니까 성공을 보장할 수 없지만 도전해볼 기회는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혼자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빌 게이츠도 못하잖아요. 요새 기부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혼자 못하겠고 어떻게 할까? 여러 사람을 같이 해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양성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학교가 약간 이제 기업가를 세우는 학교가 꿈이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생각하기에 거기서 나온 기업들이 약간 1, 2%만 기부를 해도 뭔가 그런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꿈이고 그런 꿈을 너무 막연하게 꾸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종종 시간이 나오면 그 학교에 어떤 과목을 개설할까 이런 생각 계속해요. 입학식 때 무슨 멘트를 날릴까? 3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뭐 이런 멘트.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꼭 성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공한 사업가가 그런 걸 만들어야지 뭐랄까 실패한 사업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성공이 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가 그걸 만들면 좀 그렇잖아요. 성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제 얘기입니다.